봄마다 찾아오는 불청객 중 하나가 나무를 닥치는 대로 갉아먹는 흰개미 떼입니다. 흰개미 떼가 휩쓸고 가면 목조 건물이나 문화재가 무너지는 경우까지 있는데 올해 역시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심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종로구의 한 한옥 카페입니다. 창틀과 바닥에 검은 점들이 한가득 떨어져 있습니다. 죽은 흰개미들입니다. 엄청 많아요. 이것도 엄청 나고 빨리 안 죽고 쳐도 계속 나고 나무 있는 데만 다 나오고. 나무를 갉아먹는 흰개미는 목조 건물의 저승사자로 불립니다. 검은 몸통에 긴 날개가 두 쌍 달린 흰개미입니다. 얼마 전 방제 작업을 해서 많이 줄어든 상태인데도 이렇게 전구 주변에 한가득. 바닥엔 쓸어 담을 수 있을 만큼 많은 흰개미가 죽어 있습니다. 다른 곳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붕 아래 석가래에는 흰개미가 나이테를 따라 파먹은 흔적이 뚜렷합니다. 아예 나무 조각이 떨어져 나간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은 이쪽이 구조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지분을 바치는 부분인데 다 이미 섭식을 해서 지금 나무에 틀만 남아있는 좀 불안한 상황입니다. 기둥을 두드려 보니 속이 텅 빈 소리가 납니다. 아내가 손으로 긁기만 해도 나무 부스러기가 나옵니다. 강한 바람을 동반한 폭우 앞에선 속수무책입니다. 비가 많이 올 때쯤이었어요. 여기가 무너졌고 이 무너진 이유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알지는 못했지만 추후에 와서 확인을 해보니까 모든 목재가 흰개미 피해가 있었습니다. 흰개미 번식기인 4, 5월이 되면서 또다시 비상이 걸린 겁니다. 지자체들은 일부 지역이나 한옥 건물에 대해 미리 방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 집주인이나 건물주의 허락을 받아야 해서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새로 건물을 지을 때 미리 방제 처리를 하는 게 가장 좋지만 의무화돼 있지 않은 것도 문제입니다. JTBC 심가은입니다. 목조 건축물 저승사자라고 불리는 마른 나무 흰개미가 우리나라에서도 처음으로 발견됐습니다. 이미 국내에 있던 흰개미들과는 달리 수분이 거의 없는 마른 나무까지 갉아먹기 때문에 가장 골치 아픈 곤충으로 꼽히기도 합니다. 임예은 기자입니다. 목재 서랍에 구멍이 군데군데 뚫려 있습니다. 서랍장을 열어보니 바닥에는 나뭇가루가 잔뜩 쌓여 있습니다. 벽면에 붙어 있는 마른 나무 흰개미가 갉아먹은 겁니다. 국내에서도 이런 마른 나무 흰개미가 처음 확인됐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가정집에서 발견됐습니다. 국내에 이미 있는 흰개미는 습하고 그늘진 곳 나무에만 피해를 줍니다. 하지만 마른 나무 흰개미는 수분이 없는 것까지 모든 나무를 갉아먹습니다. 목조 건축물 자체는 물론 집안에 있는 목재 가구도 먹잇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골치 아픈 곤충으로 표현됩니다. 발견 당시 짝짓기 비행을 위한 날개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미 오랫동안 국내에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 집단이 안정화되는 데까지 10년이 걸린대요. 이 10년 동안 짝짓기 비행을 안 합니다. 환경부는 유전자 검사와 함께 어떻게 국내로 들어왔는지 역학조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JTBC 임예은입니다. 목조 건물 저승사자로도 불리죠. 마른 나무 흰개미를 찾아내는 탐지견이 우리나라에 딱 한 마리가 있습니다. 구석구석까지 냄새를 맡으면서 찾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밀착 카메라 이희령 기자가 만났습니다. 제 옆에 있는 이 강아지가 우리나라에 단 한 마리 있는 흰개미 탐지견 봄이입니다. 이 목조 문화재에 흰개미 피해가 혹시 있을지 봄이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어진 지 200년이 넘은 문화재입니다. 먼저 바깥마루부터 꼼꼼히 냄새를 맡습니다. 특별한 반응이 없던 봄이가 갑자기 멈춰섭니다. 딱 멈춰가지고 이렇게 알려줘요. 숨도 안 쉬죠. 옳지, 아이 잘했어. 레이더 탐지기로 흰개미의 움직임이 있는지 살펴봅니다. 건물을 다 뜯을 수가 없으니까 저희가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이용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피해가 있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방제를 하거나 다른 곳에서도 흰개미의 흔적을 찾아냈습니다. 사람 눈으론 피해를 입었는지 알 수 없는 곳입니다.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흰개미가 이제 내뿜는 페로몬 냄새가 감지가 돼가지고. 흰개미 탐지견은 국립문화재연구원 전문가들과 함께 매년 80여 곳의 문화재를 살핍니다. 나무로 지어진 국가지정 문화재 362곳 중 약 90%에서 흰개미 피해가 발견됐습니다.
기후 변화로 날씨가 덥고 습해지면서 피해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탐지기를 이용을 하면 한 번에 측정할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좁기 때문에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탐지견은 그 탐지 속도가 굉장히 빠르거든요. 훈련장에도 찾아가 봤습니다. 작은 캡슐에 흰개미를 한 마리씩 조심스럽게 옮겨 담습니다. 보미는 넉 달 동안 훈련을 했습니다. 체력도 집중력도 뛰어납니다. 제 양옆에 있는 구조물이 흰개미 탐지견을 훈련시킬 때 쓰는 구조물입니다. 이 구조물에 꽂혀 있는 플라스틱 캡슐에는 흰개미가 전혀 없습니다. 제가 들고 있는 캡슐에만 흰개미가 7마리 있는데요. 탐지견들이 흰개미를 잘 찾을 수 있을지 직접 꽂아보겠습니다. 바삐 움직이다 멈춰선 보미. 흰개미가 있는 위치를 정확히 찾았습니다. 흰개미 냄새가 나면은 땡겨도 오지 않습니다. 또 다른 강아지 도다미는 아직 훈련을 받고 있는 연습견입니다. 흰개미가 든 통을 하나 더 넣어봤습니다. 출발하자마자 바로 찾아냅니다. 알지. 잘했어. 놀이의 개념으로 접근을 하다 보니까는 또 재밌게 이 탐지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찰이나 이런 문화재에서 흰개미 탐지견을 보신다고 하면은 놀라지 마시고 물지 않습니다. 응원해 주시면은 저희한테도 이제 큰 도움이 되고요. 작은 흰개미 빨리 찾지 않으면 수백 년 된 건물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소중한 우리 문화재를 지키는 일, 보미와 도다미도 끝까지 함께 할 겁니다. 밀착 카메라 이희령입니다.